예, 방금 소개받은 이인재입니다. 저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도덕교육, 윤리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그 중요한 주제인 이 생명윤리 교육 또는 생명 나눔과도 관련해서는 저희 그 도덕교육의 중요한 그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생명윤리 교육이라는 용어를 써서 인간 존중, 인간 생명 존중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서 아마 신부님께서도 저에게 토론을 좀 요청하셨을 때도 교육의 관점에서 이 생명문화진흥법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또 그 다듬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생명문화진흥법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신부님께 들으면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 지난 2015년 7월 달에 이제 시행되었던 인성교육진흥법이 떠오를 겁니다. 당시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나라에 워낙 그 인성부재 현상이 심각해지고 또 여러 가지 도덕성 붕괴가 만연화되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주변에 각자의 어떤 그 책임을 짓지 않으려는 태도랄지 또 여러 측면에서 연결된 그 도덕성 붕괴 현상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인성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법을 통해서라도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은 그때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법이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법을 통해서도 인간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꾀해보려고 노력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역시 생명문화진흥법도 일맥이는 것이 좀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머릿속에서는 나의 생명, 타인의 생명, 또 인간 생명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존엄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존중하고 또 널리 이게 확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실천력이 부족했던 것이 있었으니만큼 이런 것을 좀 통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오늘 그 본격적인 발표 전에 대주교님이랄지 또 몇몇 국회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그 축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삶의 곳곳에서 폭력이나 자살, 집단 괴롭힘 등의 다양한 생명 경시와 파괴를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가 빠른 속도로 경험하고 있는 인터넷의 발달, 유전체학의 발달, 헬스케어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용어나 또는 현상들에서 보게 되면 정말 미래를 한치도 이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새롭고도 굉장히 복잡한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그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준비랄지 또 그런 분위기 또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김현철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생명문화진흥법을 통한 저 국가 사회의 어떤 책임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좀 그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해 가지고 좀 굉장히 과연 법으로서까지 생명 문화를 진흥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또 반론 제기가 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서 도덕교육의 일환으로 그 안에 아주 작은 부분이 어릴 때부터서 생명 존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명의 의미 또 생명의 범위 또 인간의 생명은 왜 소중한가 또 어떻게 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타인의 생명 더 나아가서는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그 생명의
그 고향, 생명 의식의 고향을 할 것인가라는 다루고 있는데 너무나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는 도덕 시간이 주당 1시간씩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도덕 교과서에서 학생들한테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치나 행동 양식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도덕 시간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나타나면 그동안 도덕 시간에 뭐 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생명문화진흥법을 보면서 상당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과 그다음에 도덕성까지를 과도하게 넘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그 말로 하면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역시 교육의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생명문화진흥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아까 크게 학교 교육 차원하고 사회 교육 차원에서의 어떻게 하게 되면 생명 의식을 고양시키고 그런 생명 나눔의 실천이 강화될 것인가에 대한 국가가 어느 정도를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저희 현재 현실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 학교에서는 너무너무 적게 주는 이 시간 때문에 다 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좀 이제 그 뭐랄까요 가만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법이 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발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보는 현지에서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법은 좀 명확하게 이 법이 추구하는 취지에 맞게끔 적용 대상이나 해야 될 역할이 명료하게 이게 명시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 법 조항에서 얘기되고 있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어디까지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 더 검토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법안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전체적으로 김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다 필요한 부분이 다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에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룰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포괄적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자칫 그 용어의 흐릿함, 모호함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요. 이를테면 생명문화 교육의 그 주된 기능의 실시, 생명문화 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에 준하는 법인 단체라는 것이 대개 이제 학교 교육 이외에 사회 교육기관,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이미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생명 문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단체나 그 기관들이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에 대한 의미 규정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존중이라고 했을 때 언뜻 듣기에는 인간 생명 존중만이 좀 이 법안에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여러 가지 그 각 조항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생명 나눔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등이라고 좀 해주시면 생명 나눔이라고 하는 교육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법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 이것을 책임을 지고 운영하면서 또 지원을 해야 될 중요한 그 기관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오는데요. 특히 그 3조 2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5조에 보게 되면은 그 역할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불분명해 보여서 이것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그 3조 2항에 국가는 생명문화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5조에 따른 생명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생명문화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보게 되면 관계 중앙기관 장과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생명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의 어떤 기관이랄까 또는 주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매년 5년마다 생명문화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게 되게 되면 그 5조에 생명문화위원회가 있고 또 생명문화진흥위원회가 또 나옵니다. 아마 슬라이드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생명문화진흥회는 보건복지부에 두게 되어 있는 이제 하나의 이 생명문화진흥법에 따르는 어떤 그 책임 있는 어떤 위원회 정도로 이해가 되는 건데 제가 드리는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생명문화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될 때 이 주체의 이것이 좀 불명령하고 그 다음에 생명문화위원회와 생명문화진흥위원회 간의 어떤 그 역할이랄지 이것도 좀 불분명히 보여서 이걸 조금은 좀 명료하게 해주시게 되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생명문화라는 키워드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국가라는 명칭으로 다 포괄시켜 놓고 거기에 더 정부의 여러 부처 중에서도 책임 있게 해야 될 부처로서 보건복지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거기 생명문화진흥위원회도 관장하고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어디 조항을 가서 보게 되면 교육부가 또 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다른 정부기관이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어떤 그 해야 될 구체적인 사안에 국가의 대표 어떤 기관이 어딘가를 이제 명시해 놓은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각 정부 기관 간의 어떤 그 역할 분담이랄지 그 유계관계에 관한 그런 부분이 좀 명료치 않아서 좀 요것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기타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아까 그 자살 관련된 그런 이미 다른 법이 있어서 김 교수님 말씀에서는 여기서 생명 나눔과 관련해서 또 적극적인 그 생명 윤리 의식 고양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 행위 이외에 정말 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또 생명 의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그 접근을 말씀이 계셨는데요.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시면 금년도 10월 24일에 이 조항이 신설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생명 나눔 주관 지정이랄지 공원 조성 이런 그 조항에 보시게 되면 생명문화진흥법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 그 나눔을 확산시키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좀 겹쳐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과연 이제 여기에서의 그 생명 나눔 주관 지정이랄지 공원 조성,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명 나눔 주관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 행사를 실시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연계 내지는 혹시라도 어떤 법이 지정하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는 어떤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을 지고 생명 존중 의식과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위해서 지원을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초점이 돼 있는데 지원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어릴 때부터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체화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은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 설계는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냥 굉장히 포괄적으로 국가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명시가 돼 있어서 조금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차원으로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법으로서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담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시행령이 아마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러면 시행령에다가는 뭔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한 책임을 주어서 교육부 장관이 학교 교육에서의 생명 존중 의식 및 나눔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명료하게 나올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인성교육진흥법이 나오면서 이제 그 교육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뭐냐면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사회 단체의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할 수 있고 등등 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법의 그 본질을 흐트릴 수 있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사설 단체에서 인성교육 지도를 위한 자격증을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들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검증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약간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혹시 저도 이제 생명 존중 의식과 그 다음에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 단체 또는 학교 교육에서 이런 걸 하다 보게 되면 틀림없이 또 여기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 그 양성 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나면서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이 법에서 추구하는 그 본질과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것으로서의 조금은 흐릿해지거나 또는 오도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시행령 쪽에라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했던 토론문 읽고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생명 존중 및 생명 나눔에 대한 생명 문화 교육은 높은 윤리 의식이 고양될 때 가능하고 이러한 윤리 영역은 자발적인 실천이 기본이 되는 것이니만큼 이러한 윤리 영역에 법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될 때 역효과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나 규제의 측면보다는 자율적으로 생명문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지원을 잘하고 그 지원이 그냥 그 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좋은 그런 방안을 이 법이나 또는 시행령 쪽에다가 체계적으로 잘 담아야 오늘의 이 법 제정의 발의의 어떤 모임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이 제안 발표를 위해서 아마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김현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